예, 안녕하십니까. 교정복지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정복지의 지금 현 일선에서 또 활동하고 계시는 사마리아 미랄의 우리 회장님으로 계신 박효신 권사님을 한번 모셨는데요. 저희 어이구, 사라지셨네요. 예, 예. 저희 지금 현재 학부 지금 4학년이시죠? 네, 신학과 예, 4학년입니다. 예, 작년에 저희가 사회복지 상담학과 교정복지론 시간에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작년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마리아 미라레에 정말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저희 학생들한테도 사마리아 미라레 소개를 해주셨는데 너무 은혜로운 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교정복지를 듣는 여러 학우님들을 위해서 현재 기독교인으로서 교정복지에 활동하고 계시는 활동 내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네,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교정복지라고 하면 조금 생소한데 호남신학대학에 교정복지 과목이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마리아 미라레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일하는 거 실물을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사마리아 미랄의 연역과 설립 목적과 조직 구성, 프로그램 활동 현황과 사례로 본 교정활동, 기독교와 교정활동,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마리아 미랄의 연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긴데 짤막하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1989년 사마리아 미랄회가 설립되었습니다. 1990년에 양신수, 김효준 도끼 및 광주교도소 자매결연을 25명 맺었고, 그러면 실은 그 광주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네, 된 거나 네, 마찬가지네요. 광주부터 예, 예. 시작하고 이제 장흥, 목포, 안양, 아, 순천, 청송은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가시는 분들이 부족하고 사실은 그때는 청송은 좀 장기수와 좀 재질이 좀 무거운 분들이 많이 가셨는데 좀 소외된 지역에 있는데 저희들이 그 교도소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을 하셨네요. 네네. 예, 예. 그리고 2012년에 해남교도소 자매결을 맺었고요. 제가 2021년 사마리아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제가 취임한 것은 우리 선배님들이 32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두 분이 84세에 소천을 하시는 바람에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서 회장에 갑작스럽게 제가 하게 됐고,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방문해서 자매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오는 계기가 됐고 또 교정복지를 듣게 됐고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미랄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지금 현재 교도소 네. 방문해서 사역하시느라 아주 정신이 없었을 네네. 텐데. 매달 예. 이렇게 매주 방문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은 방문을 못할 때는 뒤에도 설명을 더 하겠지만은 네. 그러면은 어떤 일들을 지금은 매달 영치금 2만 원씩 넣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신으로 서로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20호 책을 발견했는데, 그 하나의 미랄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미랄의 책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다 우편으로 지금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이 소식지가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네. 예, 예. 이 소식지를 저는 이 책을, 예. 주신 책을 저는 이 회원들끼리만 보는 줄 알았더니, 이것을 예. 재소자들을 보도록 네네네. 하기 위한 거군요. 네, 재소자들도 보고요. 각 교도소에 또 나눠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1년에 지금 몇 차례 정도 나오죠? 1년에 한 차례? 아니요,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찍었습니다. 몇 분나 찍으셨어요? 1,500부 찍었습니다. 예, 예. 예. 다음으로 설립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소자들의 수감 생활 중에 고민과 출소 후 안정된 생활을 위한 취업 상담 및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고충 상담 등의 통합적인 돌봄을 수행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의 부적응자들을 긍정적인 삶으로 순환하는 데 있습니다. 조직 구성은 교파를 초월하여 교도소 사역을 하고 싶어 하시는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또 교도소 사역을 후원하는 교회나 단체도 환영합니다. 단체로는 광주 여전도 연합회에서 도와주시고 있고요. 또 전주 빌립교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몇 군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왜 사마리아 미라레인가? 이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왜 사마리아 미라레라고 했냐면 사마리아를 미라레 앞에 붙인 것은 성서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선한 이미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특권 계급에 속해 있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도 그냥 지나쳐간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가던 길을 멈추고 돌봐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둘째는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영생을 맛보았던 수가성 사마리아인으로부터, 셋째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갔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에서 보듯이 치유를 받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유일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부정환자, 우상 숭배자, 위험환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무시와 멸시와 수많은 제한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게 해주고 공동체에서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미라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미라레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우리도 행복하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이다 그러면은 강도 만난 이웃들을 생각을 하는데 네, 보통 우리 이제 그 사회적인 시각은 굉장히 그 조정의 대상자들은 우리하고 좀 떨어져 있어야 되고 멀리 해야 되고 처벌의 대상으로 보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들도 어떤 삶에서 강도 만난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네, 그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어떤 보듬는 정신이 이 선한 사마리아의 미랄의 기본 정신이다 이렇게 네, 봐도 되겠네요. 네. 예. 어느 그 단체보다 그 편견이 심하고 또 교도소를 들어간다는 것 자체를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역에서 많이 제외된 부분이 교정 사역이고 또 그렇다고 봅니다. 그 굉장히 좋은 취지시지만 실은 이 그 이렇게 발 들여놓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네,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기로 이것을 시작을 했고 또 시작하실 때에 네, 그 처음에 생각했던 선입견과 해보니까 어떤 점들이 좀 다른 거에 대해서 한번 뒤에서도 설명이 되시겠지만 한번 네. 궁금하네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장로님이 30여 년간 봉사하시면서 중간에 제가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대전교도소에서 그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할까요? 그 감동을 제가 엄청 느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많이 울었고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이 기다리셨구나. 그런 콜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명을 받은 것은 중학교 한 2학년 때 정도 제가 사명을 받았거든요. 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제가 좀 무시하고 살았는데 지나는 과정을 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정 사역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를 훈련시키고 다듬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 박효심인데 효도 효 마음심 해가지고 홀시아버지를 27년간 모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게끔 저를 훈련시켰더라고요. 그때는 좀 제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 낮은 자리와 어려운 자리를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정사역을 감당하게 됐고 또 감사하게 저희 남편이 이 사역을 적극 지지해 줬기 때문에 갑니다. 왜냐하면 교정사역은 다른 사역하고 다르게 가족의 지지가 없으면 못 가거든요. 근데 다행히 남편도 지지를 했고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 둘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후원자가 돼가지고 저희 사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 되시는 장로님도 지금 이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가끔씩 이렇게 운전해 주시고 또 뭐 음, 해남교도소 같은 데 가서는 이렇게 서로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실은 가족들의 어떤 물질적인 지지와 예, 정신적으로나 영적인 어떤 예, 지원이 있어야 이게 좀 예, 가능한 이 일은 부분이 가능합니다. 되는데,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예. 네, 활동 영역은 교도소 방문 재소자 교화 활동 및 상담 지원합니다. 또 청소년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교정 활동. 그래서 청소년을 위해서 고령정보학교라고 지금은 하는데 그게 소년원이거든요. 소년원에 가면 특히 결손가정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손가정이라든지 그런 애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매달 가서 같이 말씀 나누고 또 맛있는 거 뭐 피자, 통닭, 뭐 다양하게 김밥 이런 거 싸가지고 가서 같이 먹으면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나누고 말씀 전하고 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세례를 주는데 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를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소자 가정 유지 및 문제 해결 매개자 역할 했는데 재소자들이 출소하면 저희들이 재소자가 원하는 경우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가서 가정 청소도 해주고 방문도 하고 또 결혼을 한다 하면 축하해주러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용자 가정 및 관리 및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용자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전도를 하러 갈 수가 없다 하면 저희들이 그 어머니 집에 찾아가서 전도하고 또 계속 이렇게 안부도 물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드 비전을 통한 아프리카 기간 선교 저희들이 또 낮은 자를 보라는 주님 말씀에 응답해서 아이들을 지금 15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교도소에 내에서 전체 인원을 하기는 쉽지 않고 그 중에서 특별하게 대상자를 아마 선정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대상자를 주로?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과에다가 요청하는 것은 장기수,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장기수, 그다음에 무연고, 연고가 없든지 그런 사람을 해서 우선 하고 지금 사마리아 미라레 같은 경우에는 희망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다른 데보다. 왜냐하면 그 예배만 드리는 전체 예배보다 저희들은 같이 모여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다가 나누고 삶을 이야기하고 또 한 주간 한 달 동안 지났던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렇게 좀 엄마들이 하는 것처럼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활동보다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고 뭔가 네, 그걸 통해서 예, 재수자들과 좀 연결감을 갖고 네, 서로 지지해 예, 영적으로나 심리적 정서적으로 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 재수자들한테 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네. 그리고 말씀이시네요. 예, 이제 예.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강주교도소만 이렇게 방문한다면 방문하는데 저희들은 재소자가 저희하고 자매 결연을 맺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감을 갑니다. 뭐 직업훈련을 받는다든가 뭐 학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주교도에서 전주교도소로 간다면 저희들이 찾아갑니다. 그분들이 출소할 때까지. 아, 그러니까 뭐 적게는 몇 년부터 많게는 30년 이상까지. 아, 또 대전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사형수가 2분 계시고요. 음. 무기수 계시고 무기수가 또 여러 군데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럼 찾아갑니다. 발굴을 하실 때 지금 그러면 광주 교도소 안에서만 새로운 대상자를 발굴하는 거야? 아니면 전국 교도소에서 그 어, 대상자를 발굴을 전국 하는? 교도소에서 그 음, 사회복지과 직원님들이 추천해 음,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 예배를 굉장히 많이 드릴 수는 없고 한 10명 정도 음, 내에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분들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서 자매를 맺고 그분들하고 교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인원이 상당히 될 예, 텐데, 이제 인원이 한 경제적 비용도 많이 예, 들고, 200명 이상까지 갔는데 지금 코로나로 음, 출소하고 음, 다시 못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좀 줄어든 상태고 음, 경제적인 것은 후원자님들이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로 음,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못 가거나 길이 막혀서 못 간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 저희들 못 가고 있는 거죠. 예, 네. 예, 프로그램 활동은 청송교도소에 12개소 정기 방문하고요. 어, 이제 장기수 및 무용고자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 자매결연으로 교도소 방문하고 방문하면
예배, 찬양, 간증, 상담하고 또 매달 생일 축하를 해줍니다. 오. 생일 축하로 저희들이 길에 집사님 책도 주고 또 필요한 책을 원하면 그것도 사서 축하를 하고요.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성경책을 다 드립니다. 큰글 성경을 해서 드리고, 그다음에 고령정보학교 같은 경우는 소년원을 고령정보학교라고 부르거든요.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합니다. 이거 다가 준비해서 가고요. 영치금 전달은 면회를 할 경우에는 3만 원씩 드리고 있고요. 면회를 안 하고 고정적으로 우리가 들어간 회원들은 월 2만 원씩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면회자라는 것은 한번 같이 만나가지고 뭐 프로그램 하는 대상자를 면회자라고 그런 거예요? 면회자는 1대1로 이렇게 만나거든요. 이렇게 그 텔레비전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면회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매가 없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주라, 먼 포항이나 이렇게 자매가 없으면 저희들이 1년에 2번 방문합니다. 그래서 면회하고 면회할 때 3만 원씩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저희들이 다 가죠. 뭐 화성도 가고 성주도 가고 상주도 가고. 그러면은 저렇게 영치금만 받는 대상자도 있고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대상자들이 따로따로 있는가요? 예. 이제 자매 집회가 개설된 교도소는 저희들이 들어가서 같이 마주보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다가를 나누는데요. 자매가 개설 안 된 곳으로 이제 재소자들이 가잖아요. 화성 같은 데 가면 저희들이 1년에 2번 방학 때 이렇게 방문해서 만나고 면회하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책 전달하고요. 필사노트, 내복, 양말, 장갑, 타월 같은 거 요청받는 물품을 전달하고 또 뭐 안경이 필요하다든지 뭐 이빨을 해야 된다든지 그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또 상황 봐서 전달하고요. 편지, 생일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 지금 잘 안 쓰잖아요. 구하기도 힘들지만 저희들 매년 카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발행해가지고 각자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2022년 자매 결연 회원은 약 100명 정도 됩니다. 많이 출소를 했어요. 한 2년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 또 이제 많이 늘어나겠죠. 그 여기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면회를 할 경우는 3만 원이고 그냥 안 볼 때는 월 2만 원씩이면은 실은 그 교도소 안에서는 먹는 거 입는 걸 다 하는데 실은 저 돈이 어느 부분에 돈이 좀 필요하는지, 그리고 저렇게 2만 원, 3만 원이 그분들한테 어떤 좀 유익이 좀 되는지. 이제 소모품도 사시기도 하고요. 음식이 이렇게 주문해서 먹을 수 있어요. 김이라든지 멸치 막 이렇게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돈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것을 사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용도로 쓰입니다. 돈은. 그럼 거기에서는 이제 보통 좀 정부에 나오는 건 없고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면 좀 작업을 하면 뭐 적게는 2, 3만 원에서부터 많이는 한 25, 6만 원 정도를 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한다고 다 하나요?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목공도 있고 뭐 자동차 시트 만드는 거 뭐 다양한 게 일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심지어 바다 그물 만드는 일도 있고 하면 신청을 해가지고 그 인연이 되면 하는데 전일 근무라 해가지고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일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 왜냐하면 끝나고 그거 갖고 이제 그 나 출소 후에 쓸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기술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자동차 정비라든지 또 뭐 타일, 뭐 방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소 후에 그들이 자립을 해야 되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맞춰서 교도소가 특화돼 있어가지고 어디는 뭐 이렇게 방수나 건축에 대해서 잘 가르친다면 그쪽으로 하고 자동차 정비를 가르친다면 그쪽으로 하고 이렇게 이감으로 다닙니다. 자기가 그러면은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교도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보내주는 거죠. 또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통신대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소보다 프로그램이 잘 돼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지금 천안에 백성문화대학교 교수 할 적에
천안의 그 교도소하고 연계해가지고 네, 전문대학교 과정을 거기서 했던 걸로 네, 기억을 해요. 네,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학위도 딸 수도 음,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면. 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교도소 내부가 다양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매결연 현황이고요. 16년, 17년까지는 200명 정도 했는데 지금 18년부터 19년 올해는 이제 많이 줄었죠. 그래서 출소하는 바람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람으로 느끼는 것은 저희 자매가 들어오면 재범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 예. 한 분 정도가 재범을 했는데 그분은 나가서 복수를 하고 다시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대부분은 굉장히 그 밝아져 갖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죄를 묻지 않고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냐를 묻지 않고 일단은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주고 본인이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처음부터 선입관을 가지고 접하지 않고 또 이 번호를 부르거든요. 교도소는 몇 번, 256번 이렇게 부르는데 저희들은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형제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대접을 받는 느낌이고 굉장히 마음을 열고 매달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을 기다립니다. 음식도 중요하지만 음식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에서 못 들어가는 음식이 있어요. 수박이나 참외, 뭐 토마토 큰 거, 가몽시, 뭐 고구마 이렇게 못 들어가는 음식 위주로 가지고 갑니다. 이제 포도 같은 것은 술 받는다고 못 가지고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못 가져가는 거 외에는 저희들이 이 교도소 안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가져가니까 뭐 참외를 7년 만에 먹었다 하신 분도 있고 좀 그런. 보통 뭐 가족도 한 달에 한 번씩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중형을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 가족을 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예. 이렇게 간다는 것이 정말 뭐 대장자들한테는 너무 큰 어떤 그 안에서 네. 생활하는데 힘이 좀 되겠다는 생각이 좀 네. 들어지네요. 그래서 자살도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이 저희를 만나서 이렇게 따뜻한 분들이 계시구나 해서 자살하지 않고 또 출소하시고 좋은 길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저희들이 느낍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예. 그래서 2020년도 110명이면 2020년 82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중에 뭐 쭉 연계해가지고 지금 예. 뭐 몇 년간 하고 예. 그러면 여기는 누계가 4,800명이지만 실은 예. 중복이 있죠. 있지만 예. 출소를 지금 계속해서 계속 나가고 있으면 거의 이제 나가신 분을 저희들이 채워서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거를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갑자기 이렇게 줄은 거예요. 인원수가. 이게 기본 200명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이면은 한 달에 영치금이 뭐 2만 원씩 하면 200만 원이잖아요. 그죠. 1년이면은 2,400 정도 되고 네. 활동비까지 하면은 꽤 큰 저희들이 한 돈이네요. 1년에 예산을 8천에서 1억 정도 다 이렇게 후원으로 해서 그 정도 쓰고 있습니다. 조직도입니다. 지금 후원자량은 47개 교회 115명 정도 되고요. 제가 회장을 맡았고 고문으로 한 전남대학교 박노동 교수님과 또 전도사님들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과 지도위원으로 또 합동추 목사님, 감사로 또 두 분 목사님 계시고요. 사무총장과 후원회장, 재무이사, 총무이사, 홍보이사,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광주를 중심으로 좀 돼 있는데. 예, 대부분이 광주고요. 이제 전주는 빌립보 선교회라고 있어가지고 또 전주분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은 또 서울 나름대로 또 몇 분이 계셔가지고 같이 움직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교정교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 단체가 이제 사마리아 이 회회 말고도 또 여러 개 있겠네요. 교회들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강주교도소면 강주교도소, 소년원은 소년원 이렇게 하지 이렇게 전국적인 망으로는 좀 없는 편이죠. 네, 활동 사진입니다. 이건 고령정보학교 방문하고 저희가 예배드리고 나서 사진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광주 고령정보학교 세례식 1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차례식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은요. 서울구치소 저희들 방문해서 예배 드려지고 특송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재소자 출소 후 자택 봉사활동 가가지고 이제 그분이 출소 후에 사실 집을 저희들이 청소해주고 정리해주는 장면입니다. 참 교도소 안에서도 반갑겠지만 또 출소 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네,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좀 누군가 나와 같이 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삶을 사는데 네. 굉장히 좀 힘이 근데 될 것 같다는 이분들이 생각이 오랜 들어요. 세월을 교도소에서 살다 보니까 사회에 음, 나오면 음, 적응을 잘 못해요. 음, 물가도 틀리고 뭐 너무 변화가 많이 심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이제 해주죠. 주로 장기수를 주로 많이 예, 하시기 장기수를 때문에 많이 하기 때문에. 음, 다음 사진입니다. 이건 이제 서신 왕래하는 서신이고요. 이제 이건 제 교정위원증인데 이 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갈 때 이걸 제출하고 들어갑니다. 이게 서신 왕래라는 것이 지금 그런 우리 회원들이 거기 예, 그 제소 제소자님들이 저한테 이제 보낸 보낸 편지죠. 편지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답장 써주고 이렇게 편지도 쓰고 네 편지를 그러네요. 쓰고 아, 예, 손편지를 이제 많이 쓰죠. 예, 음, 컴퓨터로 치기도 하지만 손편지도 많이 쓰고 이렇게 음, 왕래를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음. 그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예,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뭐가 있냐면 예,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 살다가 또 나와서 예, 이제 뭐 또 너무 무리한 예, 요구를 하지 요구를 않냐. 한다나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걱정이 네, 되지도 하는데 그런 걱정을 어떠신가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의외로 또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분들은 저희들하고 이렇게 인간관계가 끈끈이 맺어져서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그러지 음, 않고 또 음, 저희들이 사법적인 것은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해요. 아, 음, 나는 억울하다.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나 억울하게 감옥 살고 있다. 나를 어떻게 해달라면 거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그건 다른 쪽으로 인계하고 저희들은 음, 그 신앙생활과 거기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음, 것을 한계를 지어놓기 때문에 음, 특별히 무리하게 부탁하거나 뭐 위험하다거나 그러진 음, 않습니다. 마약 사범 같은 사람들도 개종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음, 나가서 뭐 목사님 되신 분도 계시고 아, 대단히 그 변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뭐 힘들게 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네. 네. 네, 제가 정기총회 때 회장 취임한 때고요. 어, 목사님 기장층 목사님들이 많이 또 하시고 음, 음, 합동층 목사님 두 분이 또 운전해 주시고 음. 또 여러분들을 여전도사님들 또 권사님들이 또 운전도 해주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협력해 주십니다. 푸른 목양교는 어디가 있나요? 푸른 목양교는 저기 수안지구 못 가가지고 광주에 있으면요. 예, 강주에 있습니다. 예, 예, 합동측입니다. 예, 예. 그분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요. 음, 교도소 갔다 온 애들 청소년들을 아, 위주로 밥도 먹이고 잠도 자고 막 이렇게 사시다가 이번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 청소년들 그 나온 친구들 데리고 이렇게 좀 쉼터나 이런 거 하고 예, 계신가요? 쉼터를 했었습니다. 예,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를 옮겨가지고 그 음, 애들이 이제 직장 들어가면 또 관리해주고 음. 또 광천대학교에서 역사 겸임 교수로 또 강의도 하시고 예, 그러시구나. 예, 그런 일을 하십니다. 예, 예. 교도소에서 보내온 제소적 편지인데요. 제가 이 편지를 올린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도 있다 생각하고 또 처음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질렀지 않았냐는 편견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총무님한테 온 편지인데요. 사마리아 총무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안녕하신지요 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기를 기도드리며 가족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넘치는 은혜로 나날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이곳에서 생활한 지 15년 중 13년을 살아면서 지난 6월 4일 처음으로 자매 집회에 참석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방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 성경도 몇 번 읽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 깊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고 껍데기 신앙생활을 가지고 신자로 살아왔음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저는 태어나서 10일 만에 수녀 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음, 아침에 수녀님들이 발견하고 수녀원에서 성장하였어요. 제대 후에 동아건설에 입사해서
그곳에서 여자를 만나고 결혼도 하였어요. 돈을 벌자는 약속을 굳게 하고 사우디에 가서 3년 동안 먹지도 쓰지도 못하고 아내에게 송금하였으나 저는 그 돈으로 다른 남자와 놀아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귀국하여 내 집 내 방에 가보니 두 남녀가 발가벗고 있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방에 있던 다리미로 그 남자를 마구 친 것이 이제 자수도 못하고 시체를 집대에 다 묻은 것이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 태어난 환경이 불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내가 그렇게 외도하는 장면을 봤잖아요. 가슴 그래서 아프네. 갑자기 다리미로 이렇게 그 남자를 죽였고 그 또 시체를 유기하는 사건을 벌여졌잖아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살인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예, 우발적으로. 또 술을 먹고 뭐 IMF가 왔는데 돈을 엄청 많이 이렇게 가져갔는데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약을 올리니까 화가 나서 뭐 안수 집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려고 했는데 저희 사마리아 미라레를 만나고 자살하지 않고 다시가 자기가 잘못을 회개하고 이렇게 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제수라고 생각하면 뭐 처음부터 그렇게 악랄하고 뭐 살인을 할 정도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 너무나 어이없는 일로 교도소에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은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기에 흉악하고 나쁘고 이러지만 실은 그 자세히 들어가 보면 네. 그들이 정말 아픈 어떤 네. 경험들, 쓰라린 많죠. 경험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듣게 되면 참 계속해서 봉사를 하고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좀 들겠네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어버이날 강주교도소를 방문해가지고 어머니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보라 그랬어요. 당신들의 어머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다 했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들이 거의 없고요. 아, 그래요? 어머니가 있는데 계부하고 만나서 사는데 날마다 구타를 당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은 좀 빨리 일찍 때려서 아이고. 제가 오늘은 잠 좀 많이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 환경, 사회, 그런 환경 때문에 이렇게 교도소를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교정사역 이전에 가정사역,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는 교도소 사역이 정말 힘들다. 가정 안에서 정말 사랑을 예. 받고 또 지지를 받고 그것이 충분히 되는 것이 실은 교정복지의 가장 큰 그렇죠. 학교 안에서 예. 어떤 엄벌이 아니고 서로 그럼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예. 서로 연결하고 또 이렇게 잘 돌봐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이네요. 네네. 그리고 너무 이제 교도소 같은 경우에 사회하고 많이 격리됐기 때문에 낙인 효과로 인해서 나오면 이제 발붙일 데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재범을 하고 되고 가장 사랑을 많이 쏟아 부어야 될 곳이 교도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천안 대전교도소를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교도소 규모가 너무 크고 재소자가 3,000명인데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철문을 열고 4개 정도 해서 들어가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3,000명 재소자에 교도관이 한 67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난 경제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범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해서 이렇게 세울 수 있다면 저희가 투자하는 돈은 너무 작은 돈이죠. 예, 한 사람 수용자를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누가 분석해 본 거 보니까 한 사람이 1년간 수감해서 이렇게 재수자들을 잘 쓰는 비용이 1년에 뭐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 든다는 게.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까지 그러니까요. 교도관들이 보호를 되고 인건비까지 생각하면 그렇게 되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 사로 본 교정활동 제가 느낀 점을 썼거든요. 대부분 결선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한다. 그래서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가정이 많이 해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자라지 않고 제일 먼저 이탈을 하게 되면요. 소년원을 가게 되는데
대부분 간단한 범죄로 시작해요. 오토바이를 훔친다든가, 그러니까요. 뭐 여자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에 연루된다든가. 그런데 옛날에는 소년원 하면 남자아이들만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여자아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어떤 아까 그 성문제 예, 때문에 그런가요? 왜냐 가출을 하다 보면 돈이 뭐, 없으니까 음,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 그쪽으로 음, 이제 빠지게 되죠. 음, 그러니까 소년은 일부를 고쳐서 여자아이들 숙소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 또 여자아이들 가는 데를 또 따로 지정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혈손이라는 게 일단은 이제 부부 관계가 안 좋아서 네, 이혼 이혼을 가정이 하고 예, 주로 이제 또 예, 예. 조성 가정 할머니 아, 할아버지들이 키우기 때문에 그 얘들을 음, 통제를 못하는 거죠. 사춘기 때. 그러니까 둘 중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좀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네.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다 보면 이제 범죄의 음, 소굴로 빠지게 되고 공부는 음, 하기 싫고 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소년원 들어와서 그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연결돼서 교도소를 가게 되고 음. 교도소에서 1범하고 2범하고 계속해서 이제 재범하고 평생을 이제 교도소에서 사는 사람들도 거기서 생기는 계속 거죠. 만난 친구들을 예, 만나서 하다 보니까 예, 또 이렇게 되겠네. 배우고 거기서 네네네네. 나쁜 방법을 또 배우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가족 중에 막내 아들이 많다는 게 또 놀랐어요. 딸이 음, 뭐 6세 아들 하나라든지 예를 아, 들면 좀 오냐하냐 예, 해가지고 예, 이렇게 저도 받은 애들이 예, 예, 그런 애들이 그런 사람이 또 많다는 것도 느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는 범죄자의 재활을 돕는 게 아니라 음, 낙인을 해가지고 한번 교도소 갔다 오면 음, 잘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교도소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 또 처음에는 교도소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또 아, 가면 또 거기서 음, 그래서 오갈 데 없는 사람은 또 간단한 죄라도 저질러서 들어가겠다고, 다시 들어가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제 음, 사회가 열악한 거죠. 음. 그래서 교화보다 처벌보다는 교화 위주로 하고 사회에서 품어줘야 되는데 음. 그것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우리 한국 사회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좀 포용하고 예, 그것이 어떤 사회적 비용을 좀 줄이는 경우도 되고 그래서 뭔가 포용해서 더불어 살아가기보다는 굉장히 조금 낙인화하고 우리의 좀 이렇게 좀 우리와 좀 멀리 떨어뜨려 하려고 하고 네. 근데 그리고 이제 이제 왜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다른 나라도 그거 할 것 그 같은데 왜 그런 현상 매스컴에서요 아 흉악 범죄를 너무 과대해서 계속 그러죠 반복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음 이 재소자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이제 나쁜 거죠. 하여튼 일면만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친구의 정말 그 예, 악랄한 면만 예, 하지 그 친구의 어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못 보고 그렇죠. 이제 매스컴이라는 게 이제 흥미를 끌어야 되니까 네, 자극적인 걸 하다 네. 보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음흠. 합의금을 못 마련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제 또 그런 부분이 또 교도소 오는 거고 의외로 또 많더라고 교통사고 예, 때문에 그래서 또 교도소 오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음, 뭐 노동운동이나 무엇을 하다가 아,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양신수 뭐 그런 음,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을 오는데 이제 음, 잣대를 여러 가지로 재는 게 아니라 일단 교도소라 하면 이렇게 음, 이제 나쁘게 생각하고 접근조차 안 하려고 하고 음, 또한 기독교조차도 접근 안 하잖아요 교도소는. 그래서 그러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목사님들이 이걸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음,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음,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음. 하자 우리가 가자 해가지고 엄마의 마음으로 예. 엄마의 마음으로 자식이 아무리 가자. 좀 예, 잘못했으면 예. 품어주잖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시작한 게 지금 32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지 네. 않겠어요? 그리고 갔다 오면은 내가 힘들다 고생했다는 것보다 위로를 예, 받고 도리어. 도리어 그 위로가 돼요. 음, 이거라도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음, 사랑을 갚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음, 또 그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저는 마약 사범이었습니다. 나는 뭐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질 부분이 음, 교도소 교정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다음,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보다 교육 복지가 소외돼 있다는 거, 네, 예,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지금 이런 노인, 아동, 장애인은 그래도 뭐 처음 희망자가 보면은 많잖아요. 뭔가 네, 불쌍하고 측은하고 네, 그런데 이제 죄를 졌다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가려져 버리니까 잘 못 그렇죠. 보는 거죠. 네, 그 저희도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응보적인 정의도 중요하지만 회복적인 정의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네, 피해자도 회복하고 가해자도 같이 회복하고 실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가족이 허물어지고 또 사회가 잘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재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어떤 비행이나 어려움은 실은 어떤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보다도 우리 사회가 그들을 또 어떤 도리어 더 그렇게 재범, 삼범하도록 만드는 기여를 한다. 네, 뭐 물론 100%는 네. 아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포용해주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네. 예, 예, 그래서 예, 저희들 예, 같은 예. 조직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담을 허물 때 그들이 변화되고 음, 다시 재범하지 않는 면에서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음, 이제 교정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필요성. 이제 사회복지라고 하면 제가 말했듯이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노인복지는 많이 알고 있는데 교정복지의 사회복지는 별로 조금 등한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벌응보형 교정교화행위로부터 변하는 전문적인 교정 정책이 필요하다. 이건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저것도 우리도 이제 음, 현재 교정복지 배우면서 이제 작년에 나눴던 것처럼 응보형 또 응보적 정의 측면에서 응보도 지금 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응보도 마땅히 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받는 건 필요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거, 네, 예, 가해자나 피해자 또 가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 네, 피해 입은 또 지역사회, 또 지역사회가 또 그런 범죄를 일으킬 수 있도록 조장된 어떤 책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런 회복적 정의를 저도 이제 많이 이 교정복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네. 교정과형이 아마 그런 어떤 철학을 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들어집니다. 지금 좀 변해가지고 옛날에는 음, 가해자가 피해자가 못 만나게 했거든요. 근데 음,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상 좀 원하면 만나서 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빌고 이런 음, 프로그램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도소에서요. 네, 네, 네. 왜냐하면 또 이렇게 재소자만 하다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소외돼, 예, 소외돼. 예, 소외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그 학교 폭력 관련돼서 해보니까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애들한테 맞아요. 네. 그런데 얘가 저 초등학교 뭐 5, 6학년이나 중학교 가서 힘이 예, 생기잖아요. 걔가 때리죠. 가해를 해다 말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그때 그 전에 지금 가해한 친구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봐서는 피해 경험이 전제되지 않고는 가해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네. 아버지한테 그렇죠. 그 맞았다든지. 상처를. 네, 그래서 이게 통합적으로 우리가 조금 한 인간을 시간적으로 통합적으로 봐서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어떤 한 네. 부분만 잘라서 보니까 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지역적으로 잘라서 보는 것이 실은 굉장히 이게 자체가 폭력이 될 수 있겠구나. 네. 그거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배제가 되고 네. 그래서 편견 없이 좀 열려진 마음으로 이렇게 좀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좀 네. 들어집니다. 네. 예, 그리고 세 예. 번째로 음, 비전문 인력에 의한 형식적 교정 업무보다 분류, 처우, 갱생의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 음, 그렇게 전문 사회복지사가 그 범죄의 원인도 분석하고 음, 가정도 분석하고 상황도 분석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맞는 이렇게 이양 교도소에 있으면서 이 사람한테 맞는 처우를 해주면 이 사람을 공부를 시킬 것인가 기술을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은 치료가 필요한 것인가 이쪽으로 전문적으로 해주면 재범도 없고 또 훨씬 좋은 교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회 인식 변화와 재정을 위한 여건 조성으로서 사회 수용, 사회에서 받아들이고 사회 적응을 위한 지역사회 전문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 나오잖아요. 음, 그러면 나오면 사회 적응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버스 노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이렇게 버스비가 얼마인지 뭐 너무 이제 많이 변하다 보니까 혼돈에 빠지는 거죠. 음, 적응을 못하니까 이런 것을 전문 사회복지사가 어느 정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와야 되는데 음, 우리나라는 그게 부족해요. 출소하면 좀 임시로 거할 수 있는 데를 주기는 하지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주지는 않거든요. 이런 음,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수 전문 인력의 양성과 채용을 위한 조기 양성과 임용 제도 이렇게
예를 들었으면 하면 선생님들을 이용하잖아요. 이것처럼 사회복지사를 임용할 때 교정사회복지사를 임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도소에서 활동하고 또 밖에서도 활동해서 이게 격차가 별로 나지 않고 사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재범을 하지 않고 사회 정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영역이 교정복지가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앞으로 나갈 길이 많은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또 이 교정복지에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은 저는 이제 교정 행정을 하고 계시는 블루초나 갱생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전문성을 저는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실은 이제 어떤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배웠었던 어떤 전문 기술들이 네. 좀 더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4번에 같은 경우가 실은 이제 그 이렇게 출소하면 네. 거기 이제 도와주는 데가 지금 저 어느 기관에서 지금 도와주죠? 법무부에서 정해가지고 보호관찰소도 하고 네. 그다음에 갱생보호공단. 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실은 지역사회 안에서 뭐 종합사회복지관들이 한 전국에 400개 이상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실은 이런 사업들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왜냐면은 그분들이 다 지역사회에 올 건데 네. 그 지역사회 안에서 출소한 그런 장기수로 출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적응을 돕는 것들도 네. 필요한데 이게 이제 굉장히 숨겨져 있고 그렇죠. 개인정보 관련된 것이라 네. 특별히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교도소에서 나갈 때부터 고민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면 어떻게 살 거냐고 전자팔찌를 차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그러면 어떤 섹터를 정해서 그들을 살게 해줄 것인가 이런 논의가 필요한데 정말 어렵잖아요 지금.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그것이 참 제재하는 것은 잘하는데 한 인간으로서 그 사회에 잘 적응하고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선진적 어떤 그 공동체 상생의 문화 쪽으로 앞으로 우리가 발전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이제 가까운데 종합사회복지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네. 조금 뭐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이걸 사업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좀 생각도 좀 들어지네요. 예. 아무튼 관심 가져주시고 교정복지 수업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알게 된 것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이고 또 재소자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 옆에 이웃이 또한 가족 내에서도 이렇게 재소자가 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게 이 수업에서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기독교와 교정활동에 대해서 제가 적어봤는데요. 사회복지사나 목회자 되었을 경우에 지혜소자들 위해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리기가 좀 저기 하는데 해남교도소 지혜소자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천주교나 불교는 이렇게 전체 예배를 펑크를 안 내는데 기독교는 펑크를 잘 내가지고 저희들이 창피해요. 전체 예배 때.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방송을 한대요. 오늘 목사님이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오시니까 전체 예배 없습니다. 그러면 천주교나 불교 쪽에서 조롱을 한대요. 네 목사님 오늘 이번에 펑크 내서 못 오신다네. 막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노예 차원이나 총회 차원에서 안 되면 바꿔서 한다든지 안 되면 바꿔서 한다든지 그 굉장히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밖에서는 쉽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매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죠. 엄청 기다리죠. 그리고 엄청.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막 저희 생각하고는 너무 틀리게 너무 기다리고 또 더 간절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너무 더 잘 알고 또 성경 필사 시키면요 굉장히 또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들 숙제도 내주거든요. 로마서를 필사해갖고 오세요. 그러면 로마서를 필사를 다 해가지고 와요. 다 적어가지고 또 감사 30가지 감사를 적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그 교도소 안에서도 감사할 일을 30가지씩 적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펑크를 내면 정말 난처하잖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다는 좀 아닌데 아니지만 그런 그래도 점이 좀 좀 경각심을 갖고 네, 해야 되겠네요. 안타깝고 예. 이제 이 교도소 사역 같은 경우는 자비량으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돈을 내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그 범위를 넓히고 규모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이렇게 거라도 성실하게. 어두운 곳에 좀 더 마음을 주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게 저 믿는 사람으로서 좀 바람이고 안타까운 마음이죠.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네. 좀 뭐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고 하지만 또 네. 생색내기가 좀 있는 것 네. 같기도 하고. 근데 정말 그러려고 해서는 뭐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 또 성도님들이 정말 이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히 교정 분야에 대한 어떤 사마리아인의 같은 마음으로 뭐 특별히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누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네. 좀 관심을 갖고 정말 해야 네. 되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지네요.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 초범일 적었는데요. 경우 요거 한 번 더 말씀. 초범일 경우에 사법적 판단보다 교화 유지의 시각 접근, 회복적 사법을 했는데요. 초범에서 굉장히 이렇게 잘 다듬어지고 하면 이 재범을 안 하거든요. 근데 초범일 경우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이게 잘못되면 계속 반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 갖는 데가 어디냐면 소년원이에요. 고령정보학교거든요. 그 가면은 그 애들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또 통닭, 피자, 걔네들이 좋아하는 거 음식 가져가고 엄마같이 안아주고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뭐 강하게 하는 것보다 따뜻하게 하고 못 오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나갈 때는 항상 안아주면서 다시는 여기서는 만나지 말자. 우리 밖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안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초범일 때 그 따뜻한 거 엄청 중요해요. 근데 초범일 때 너는 그런 나쁜 짓을 했다고 비난해버리잖아요. 영도적으로 너무 강하게 예, 하면. 너무 강하게 비난해버리고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또 아하. 이런 부모님도 계셔요. 면회 와가지고 막 울면서 내가 여기 올지를 몰랐다. 아들이 거기 안에서 고통받는 것은 생각지 않고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 아이고. 내가 왜 여기를 와야 돼?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걔가 더 상처가 되는 아이가 거. 갈 데가 없는 거죠. 집에 가도 너는 소년원 갔다 왔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걔는 이제 나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범일 때 굉장히 그 따뜻하게 안아주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은 재범하지 않고 사회에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초범일 때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화 위주로 따뜻한 시각으로 접근해서 그 애들을 감싸줄 때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과 책임의식 고취하겠는데요. 물질 만능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은 그것을 탈피를 못하니까 나름 나쁜 방법을 생각하게 되죠. 한 번 해가지고 그렇게 뭐 일확천금을 노리게 되고 그런데 지금은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검거율이 아주 98%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CCTV나 뭐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이동 방향을 다 알아버리니까 내가 뭐 나쁜 짓을 해서 정말 잡히지 않을 거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재소자의 수용 비율이 더 많아지겠네 요즘. 그렇죠. 굉장히 그 검거율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교도소가 만원 과밀 지금 해가지고 만원 사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좀 그러는데 몇 년 전에 엄청 더운 해가 있었어요. 그때 그 교도소 안에서 일어난 일은 잘 안 알려지지만 밤이라고 또 덥고 독방에서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너무 과밀돼 가지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면이 없었어요. 왜 그렇죠? 뭐 이게 교정에 대해서 엄하게 하는 거죠. 엄하게 한 거죠. 근데 보수가 하면 할수록 엄하게 하고 강력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면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안 내보내니까. 그러니까 또 가밀한 거 있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요. 그 문신하고 들어오잖아요. 문신. 그 문신 제거기까지 다 넣어가지고 다 문신을 제거해서
또 사회 내보내기도 하고. 김대중 전 예. 대통령도 그 교도소에는 오래 네, 오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정을 알고 심정을 살아. 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죠. 그렇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대통령이 정권을 되느냐. 대통령을 잡느냐에 따라서도 이 교정도 영향을 많이 예. 받죠. 이번 정권에서는 좀 되게 좀 보수적이라고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 검찰에 예, 대해서 왜냐하면 그 예. 검찰의 시각은 일단 죄수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예.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기도 거기는 하고요. 재수로 보고 예, 구형을 탁 하는 거에 예, 익숙해져서 구형에 익숙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의 예. 마음으로 다가가기는 엄청 어려운 상황인데요. 예. 기도를 더 세게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저희들 힘을 얻어서 네. 이게 또 영적인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네요. 그래서 예. 저희들이 특히 청송 같은 데 갈 때는 4시 10분에 일어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모여서 5시 출발하거든요. 기도 많이 하고 가죠. 서너 시간 또 운전하고 또 가야 되고 또 자매예배 끝나면 또 그 직업훈련원에 가 있는 재소자들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1대1 또 면회하고 이렇게 돌아오니까 하루 코스가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내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말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말씀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전도서 7장 20절인데요. 예수님은 그 살인 행위만 아니고 살인의 마음을 먹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재소자들한테 가서 하는 말이 당신들도 죄인이지만 나는 죄를 실행에 옮겨가지고 잡히지 않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다. 그렇지만 형벌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에 회개하고 거듭나서 다시는 이곳에서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다시 가서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자 이렇게 말씀 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 추진사항은 재소자 재활 복지 시설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아직은 조금 모아진 돈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금 확보로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가 교도소 가는 게 그다음에 교도 후원 헌신자 학대 및 후원 기관 다각화 그다음에 재소자 자매 결혼 확대해서 많은 재소자들을 저희들이 만나고 변화시키고 또 그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가 이제 나이가 60인데요. 남은 생에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이런 교도소 선교를 해주신 사마리아 미라레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 미라레에 또 후원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좀 총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실은 네. 이제 교도소 안에서 장기수나 힘들어 아주 이제 이미 죄가 저질러서 다시금 이제 벌을 받고 있고 다시 이제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정의 기능이라든지 학교의 기능이 조금 더 사람을 수용하는 어떤 분위기로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제 청소년 아이놀이터 협의회 그래서 학교폭력 벌써 싹이 보이거든요. 이게 아이들 중에서 이제 그 가쁜 아이들이 또 그 안에서 또 근데 학교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그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정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해도 하고 관계 회복도 하지만 또 아이들에서 멘토를 해서 가정까지 우리가 또 지원해주고 이렇게 그러는데 지역사회 활동 또 교도소 초범인 경우에 관심 또 나왔을 때 지역사회 잘 보듬어 주는 거 또 우리가 또 그 전문적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더 조금 더 많이 신앙적으로 또는 전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정말로 더불어서 좀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뭐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좀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 세상은 너무 보이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이들도 상처를 많이 받고
또 범죄에 많이 이르게 되는데요. 나이가 어릴수록 지금 점점 범죄 나이가 낮아진다는 게 좀 우려할 점이고요. 우선 가정 중요성을 좀 깨닫고 저희들이 잘 가정이 완전히 완벽해진다면 교도소가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실천하면서 살면 좀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수업을 듣는 분들도 많은 분들도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고 또 목사님도 계시고 또 사회활동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마리아 미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